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분석이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자, 때는 2026년 1월 20일. 긴 연휴가 끝나고 월스트리트가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걸요? 거대한 매도 폭풍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20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 좀 보세요. 그야말로 시퍼렇죠? 다우, S&P 500은 물론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4%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하루 만에 이 정도 낙폭은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10월 이후로 가장 최악의 하루였다고 하니 아마 투자자들은 아침에 마신 커피를 그대로 쏟아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시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가 있죠. 바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인데요. 보통 20아래면 평온, 30을 넘어가면 불안으로 보는데 이날 무려 20.77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10% 이상 폭등이라니요? 이건 뭐 시장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연휴 끝나고 첫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범인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북극의 차가운 섬,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말 동안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특히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 이건 뭐 거의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치를 그린란드 분쟁과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순식간에 경제의 심장부를 겨눈 칼이 된 순간이었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 못해 아주 지독했습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시장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해서 푹 쉬고 있을 때 이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압력솥 안에서 꾹꾹 눌려 있다가 화요일 아침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뚜껑이 터지면서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죠. 닫힌 시장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드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관세라는 단어에 놀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시장의 믿음, 그 신뢰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패닉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셀라메리카, 즉 미국을 팔아라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을 팔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로 도망가잖아요. 일종의 안전보험을 드는 셈이죠. 그런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보험까지 해약하고 그냥 현금 들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주식, 채권, 달러, 그냥 미국이라는 딱지가 붙은 건 모조리 다 팔아치운 겁니다. 화면의 표가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당연히 관세 공포로 급락했죠.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미국 채권마저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로 같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까지 급락했고요. 유일하게 오른 건 뭐였을까요? 바로 금과 은뿐이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단순히 위험 자산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용도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4.29%.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금고가 통째로 털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단순한 공포 매도를 넘어서 미국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시장에 제대로 심어준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시장 항복, 즉
마켓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그냥 백기를 들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순간이죠.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야말로 공포의 연쇄폭발 현상입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나라도 먼저 팔고 튀어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충격파는 당연히 미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냈죠. 과연 세계는 이 자본전쟁의 서막처럼 보이는 사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그린랜드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이죠. 덴마크의 한 주요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화면에 나온 이유를 한번 보세요. 부실한 정부 재정 때문이랍니다. 이건 그냥 자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이 미국의 얼굴에 대고 당신네 나라 재정 더는 못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덴마크의 이런 움직임은 헤지펀드의 살아있는 전설,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 투자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상품을 가지고 싸우는 무역전쟁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두고 싸우는 자본전쟁으로 번질 거라고 경고해왔거든요. 어쩌면 덴마크의 결정은 바로 그 자본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총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장은 곧바로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의 시작이다. 어쩌면 미국의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비관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소음일 뿐이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낙관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이 폭풍,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금융시장의 기후변화, 즉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태풍의 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래 남은 기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모두의 계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번 폭락 사태가 단순히 정치적인 소음에 시장이 잠시 과민 반응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 금융 질서라는 거대한 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역사적인 첫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신뢰의 균열은 한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단단히 매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을 보니 시장이 우리를 제대로 시험하고 있네요. 모두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의 검은 화요일을 통해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